이번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수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행히 뭐 몰딩은 괜찮은 상태고요. 몰딩 밑에 이제 범퍼 하단이라고 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 하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흠집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부분 도색을 오늘 하는 방법을 같이 이제 따라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뭐 전문 용어도 모를 뿐더러 전문 용어를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진짜 자연스럽게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볼 테니까 보시고 따라 하시고, 정말 진짜 어렵고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못하겠다, 궁금하다 그러시면 뭐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 아이디 SKH7041입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뭐 돈 받고 뭐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의 시청자로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 부분 한번 수리하는 거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이 필요하고요. 네, 물컵에 이렇게 물을 미리 받아왔고요. 그리고 우유 뚜껑. 네, 우유 뚜껑이 필요합니다. 뭐 굳이 우유 뚜껑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우유 뚜껑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네, 이 준비물이 왜 필요한지는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위 필요하고요. 네, 커터칼, 그리고 이제 깨끗한 걸레, 그리고 퍼티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퍼티를 덜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뭐 헤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자도 괜찮고, 뭐 저는 이제 준비된 헤라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통에 깨끗한 면을 잘라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뿌릴 때 이제 그 마스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제 페인트도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단계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프라이머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페인트. 요 에쿠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투톤 컬러인데 범퍼 하단이 GQ 코드더라고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위에 상단은 이렇게 보시면, 네, 도어 하단에 이제 이렇게 컬러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종마다 조금 위치는 다른데 거의 대부분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컬러 코드가 없네요. 컬러 코드가 왜 없지? 여기를 봐도 컬러 코드가 없고, 그럼 이렇게 컬러 코드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본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한번 본네트를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거치대를 가지고 촬영을, 여기에 써 있는데, 네, 여기 VR 페인트 도장 VR이라고 써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각 차량에 맞게 페인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해당 제작 그 자동차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단 도색할 부분 GQ 준비했고요. GQ 페인트, 그리고 그 페인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할 투명, 네, 투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 클리너, 왜 브랜딩 신나라고도 표현하죠? 이건 왜 필요한지 마지막에 이제 작업을 할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게 페인트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요 정도로. 참 이걸 빼뜨렸네. 사포. 샌딩 페이퍼라고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샌딩 페이퍼를 이제 미리 이렇게 구비를 해놨는데, 보시면 뭐 정말 저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숫자 이제 2000방이라고 써있죠. 2000.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어집니다. 보시면 1000. 또 넘겨보면 1200. 뭐 다양하게 저는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지 않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이물질이, 또 다른 이제 이물질들이 도장을 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 도장한 모습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흙 먼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샌딩을 하게 되면 흙이나 이물질로 인해서
차량이 더 흠집이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기 전에 항상 이제 깨끗한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처 부위가 이쪽이라고 해서 이쪽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여유를 두고 한 이 정도까지는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이쪽 아랫부분도 도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깨끗이 좀 닦아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상처 부위가 여기, 이쪽,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그 가상의 선을 그려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까지가 이제 수리 범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페인트를 뿌린다는 게 우리 마음대로 여기 이렇게 저희가 가상의 선을 그려놓은 부분을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페인트가 날아갈 수도 있고, 또 페인트 분사력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계산을 하고 그 원리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상처 부위로 인해서 여기까지의 가상의 선을 그렸다 치지만 여기에서 페인트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딱 끝나는 부분까지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이 되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이제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가상의 선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선부터 이렇게 몰딩 밑에서부터 조금 더 여유를 줘서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딱 좋네요. 여기 몰딩 라인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상의 선을 그려보고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끊는다는 게 가위로 뭐 자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를 가릴 때 여기 부분에서 가려서 막아서 여기까지 자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상태 칠 벗겨짐에 따라서 사포 처음에 샌딩 이제 방수를 정해야 되는데, 요거의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좀 심하게 막 이렇게 플라스틱이 찢어질 정도로 까졌다라고 하시면 600방 정도가 괜찮고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 정도면 600방으로 하면은 플라스틱이 조금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깊은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페인트만 벗겨진 상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800방 정도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800방 이제 사포를 준비를 했고 이렇게 잘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재료에 보시면 제가 우유 뚜껑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우유 뚜껑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샌딩 페이퍼를 감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평평하게 작업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평평하게 작업을 해야만 좋은 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한다면 보시면 손 근육이 여기 뼈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긴 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접혀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는 샌딩이 되어 있고 어느 부위는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우유 뚜껑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샌딩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샌딩을 같이 해볼게요. 샌딩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그냥 이제 사포로 샌딩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묻혀서 조금 적셔서 부드럽게 샌딩을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묻히고요. 물론 불려줘도 좋아요. 근데 불려줘도 좋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저는 불리지 않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면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자, 한번 샌딩을 해볼게요. 샌딩 할 때 여기 몰딩은 조심해야겠죠. 이 몰딩 같은 경우는 지금 멀쩡한데 여기다 샌딩을 해버리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마스킹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경계선이 눈에 저는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굳이 마스킹을 하지 않고 하는데, 혹시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마스킹을 하시고 샌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샌딩을 해주세요. 자, 저번 제가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샌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도장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만 페인트가 잘 붙게 되고, 또 페인트를 뿌렸을 때 좋은 그런 면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샌딩을 하지 않고 그냥 뿌리게 되면 울긋불긋한 상태에서 페인트를 뿌린 거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페인트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뭐 100% 복원은 없겠죠. 100% 복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90%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적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원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계선이 이렇게 손톱으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때까지 부드럽게 샌딩을 좀 해줄게요. 조금씩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네, 지금 제 계산이 맞았네요. 600방으로도 충분히 샌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위도 해줘야 되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상처 부위와 도장 부위에 경계가 없어야 돼요. 네, 경계가 없도록 이렇게 샌딩을 계속 해줄게요. 세게 할 필요 없고요. 부드럽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도색을 새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샌딩을 해주는데 굳이 여기는 600방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600방으로 하면 더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벗기긴 벗겨야 되는데 페인트 칠이 잘 붙게만 스크래치를 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600방으로 굳이 벗겨낼 필요는 없으니까 상처 부위만 600방으로 일단 작업을 하고 다음 작업에서 알려드릴게요. 또 이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선선해야 되고 햇빛이 떴을 때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댓글을 봤었는데 뭐 열 처리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보수도장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달라요. 그 순정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 순정 제조사 페인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열처리가 있어야 경화가 되는 페인트라 경도가 상당히 높죠. 페인트가 단단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처리가 꼭 필요한데 보수도장 페인트는 자연 경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열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뭐 드라이기나 뭐 이렇게 열풍기 같은 걸로 쐬주면 빨리 건조는 되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경도가 더 세진다 그런 거는 잘못된 말이거든요. 예, 그 보수도장과 그 순정 페인트는 이제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범퍼 도장을 하는 목적이 복원의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상처 부위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한판 도색이 정석이에요. 한판이라는 거는 이제 범퍼 한 판을 전체를 칠하는 걸 말하는 건데 공업사에 물어보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온다 하고 하루를 맡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부위 갖고 하루를 맡기면서 25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시다시피 범퍼는 소모품이고 또 언제 어디서 또 박을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범퍼는 직접 수리해서 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보수의 목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트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한번 사놓으면 한 2, 3회 정도는 도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목적처럼 뭐 그렇게 이제 뭐 너무 까탈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열처리 뭐 경화 무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스에서 해야 된다 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써 있어요. 네. 물론 뭐 친환경 제품은 아니겠지만 요 정도 가지고 환경오염을 뭐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태클 걸어도 태클 뭐 걸고 뭐 무슨 막 악플 달아도 다 좋습니다. 다 받아들일 자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목적과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와 목적을 좀 잘 받아들여 주시고 뭐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되는 거고 막 뭐 보기 싫다고 막 욕하시고 악플 다시는 거는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보기 그래요. 예, 제 가족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뭐 말을 써주시더라도 뭐 그냥 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만 걸러서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항상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샌딩이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만졌을 때 경계선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울긋불긋한데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뭐 손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페트 뚜껑으로 하게 되면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여기 몰딩에도 상처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 끝부분만 조심스럽게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장의 가장 기초는 샌딩이에요. 네, 샌딩이 가장 잘 돼야만 높은 그런 작업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귀찮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누구나 다 쉽게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보니까 지금 요 센서도 지금 기스가 흠집이 이렇게 발생이 됐네요. 센서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센서도 도색을 같이 해야 되나?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일단 센서는 피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같이 해야 되나? 같이 하는 걸로 하죠. 센서도 어차피 까졌으니까 이거 하는 거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으니까요. 네, 센서도 같이 이제 샌딩을 경계선만 없애는 그런 샌딩으로 이렇게 샌딩을 해줄게요. 요 검은 부위, 요 면적을 샌딩하면 절대 안 돼요. 요 부분은 센서 부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상처가 나게 되면 센서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빼고 이렇게 샌딩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600방 초벌 샌딩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걸레로 이렇게 닦아서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0방 초벌 작업이 끝난 상태고요. 만졌을 때 이제 턱이 안 느껴지고 경계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600방을 이제 600방으로 샌딩을 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도장을 하기에는 조금 면이 거칠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샌딩 페이퍼로 이용해서 샌딩을 한 번 더 해서 더 부드러운 면적을 만들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원래 정석대로 하면 600, 800,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정석도 중요하지만 작업의 시간도 그렇고 뭐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사포를 뭐 여러 장 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구태여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00방 다음에 바로 1000방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상태면 1000방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1000방으로 600방으로 거칠어진 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중벌 단계인 1000방, 예, 1000방 사포로 이제 한 번 더 부드럽게 면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예, 똑같이 물에 적셔서 해주는 게 부드럽게 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유 뚜껑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조금 중요해요. 보시면은 600방 샌딩했던 상처 부위도 샌딩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스크래치를 내주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자를 부분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를 내주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페인트가 들어갈 부분이죠. 페인트가 들어갈 부분에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해주셔야 그래도 결과물이 좋거든요.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막 스크래치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상처 부위 방향으로 부드럽게 세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샌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뿌려줄 부분에 샌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이 정도 가상의 경계선을 그렸었죠? 그럼 여기 이쪽에도 페인트가 잘 들러붙을 수 있도록 샌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스크래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한 번씩 헹궈 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시다 보면 이 사포에 페인트가 많이 붙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포를 다시 한번 잘라서 새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스크래치를 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 뚜껑을 빼고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센서 부분,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네, 똑같이 작업을 해주고요. 요 이제 센서 주변에 동그란 부분 틈을 샌딩을 잘 해주시지 않으면 칠이 나중에 요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이제 뭐 일본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쁜 말로 야매 도장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틈도 꼼꼼하게 샌딩을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내주고요. 네, 이제 만져봤을 때 면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여기 이제 경계도 없고 턱도 없거든요. 이 정도면 바로 다음 도장으로, 네, 바로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이 끝나면, 네, 항상 이제 깨끗한 걸레로 청소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새로 또 샌딩이 들어갈 때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깨끗하게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원래 이제 그 샌딩을 할 때 초벌, 중벌, 마무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상처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벌에서 이제 샌딩이 끝나도 될 것 같아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그 기초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0방, 다음 800방, 1000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본인의 선택사항이고, 제가 이제 만져봤을 때 제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로 그 1000방으로 마무리를 줘도 충분히 괜찮은 그 면이 얻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이제 보시면은 그 슈퍼 레드 퍼티라고 써있는 3M 제품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10,000원 중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촬영용 퍼티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 작업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요걸로 그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퍼티의 역할은 뭐냐면, 요 상처 부위를 만져봤을 때 그 샌딩 페이퍼로 상처 부위와 기존 도장면의 경계는 없앴지만 분명 요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갔기, 상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파인 상태잖아요. 단면, 옆모습 단면으로 봤을 때 분명 여기가 파여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요 부분에 이제 이 퍼티를 통해서 발라주면, 퍼티가 이제 처음엔 이제 살짝 액체 상태인데 이게 굳으면서 고체가 되면서 상당히 단단해지는 면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파인 부분이나, 예, 샌딩을 하고 난 부위에 요 퍼티를 발라줘서 부드럽게 면을 채워주고, 그 채운 부위 위에 이제 도색 작업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도장의 기초 다음 작업이죠. 그냥 여기다 페인트를 뿌려도 되긴 하는데 분명 뿌리면 요 부위가 울긋불긋하게 보일 거예요. 아무리 샌딩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을 얻기 위해서 면의 그런 높낮이를 맞춰주고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퍼티 작업을 할 이제 판 위에 퍼티를 이렇게 짜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판자를 준비했는데, 예, 상당히 깨끗한 나무 판자라서 깨끗한 면에다 작업을 해야만 먼지가 들어가지 않겠죠. 네, 플라스틱 헤라를 준비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묻혀서
도장 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네, 퍼티는 쓰시고 항상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고, 많이 바를 필요 없고 이렇게 소량씩 작업을 하셔야 편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네, 한번 이제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 면에 맞춰서 발라주면 되겠죠. 면을 메꾼다는 느낌으로. 요 3M 레드 퍼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퍼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쓰는 퍼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퍼티를 발라도 경화가 되고 나서 구멍이 생긴대요. 미세하게 이제 공기가 빠진다거나 건조 과정에서 이제 빠지는 공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마무리 퍼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상처 부위가 깊지 않고, 그리고 일단 이 3M 퍼티의 특징은 작업이 상당히 쉬워요. 네, 초보자도 할 수 있게 부드러워요, 상당히. 그래서 저는 조금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3M 퍼티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뭐 작업하시는 시청자분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 꼭 굳이 이 제품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추천은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더 얘기하면 제가 무슨 뭐 3M 홍보대사도 아니니까, 뭐 이거 퍼티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처 부위가 잘 메꿔졌죠. 네, 이런 식으로 메꿔서 이 상처 메꾼 부위의 퍼티를 한 번 더 샌딩을 통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줄 거예요. 네, 일단 여기 이제 상처 부위에 퍼티를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됩니다. 금방 경화가 돼요, 퍼티가. 그래서 천천히 하면 이렇게 퍼티 위에 또 퍼티를 바르는 격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발라질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막 벗겨지죠? 경화가 상당히 빨라요. 네. 한번 바르고 상태를 또 지켜보고 한 번 더 발라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퍼티 작업이 끝났거든요. 이제 충분한 경화 시간을 통해서 퍼티가 말랐을 때 이제 샌딩 작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퍼티 작업한 부분이 잘 말라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뭐 눌리는 부분이 없고 잘 말랐다 싶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이 퍼티도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바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데, 이 주름을 이제 첨방사포로 한 번 더 부드럽게 샌딩을 해서 이제 도장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건조가 잘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30분 정도? 워낙 제품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마르는 것 같은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샌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다시 작업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건조 시간을 주시고 바로 이제 그 사포를 물에 적셔서 부드러운 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작업을 진행해 줄게요. 이 퍼티 바른 면과 안 발라진 면에 경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도장을 할 때 부드러운 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계가 없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퍼티가 벗겨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을 묻혀가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경계선을 없앤다 생각을 하시고 이 퍼티의 면을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샌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딩을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어디는 걸리고 어디는 안 걸리고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 느낌에 맞춰서 이렇게 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샌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퍼티가 이제 가루가 돼서 이렇게 묻어나서 샌딩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샌딩 페이퍼를, 이 사포를 교체해서 또 다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포 같은 경우는 뭐 한 장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한 2장 정도 있어야 작업하시는데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다 또 뭐 샌딩 페이퍼가 부족해서 작업이 멈추는 경우엔 시간이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퍼티 샌딩이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부드럽고 그 걸리는 면이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이제 그 면이 잘 잡혔다라는 뜻이고, 이제 바로 도장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가상의 선을 그어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장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페인트가 튀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몰딩에서부터 해가지고 다른 부위에 페인트가 튀지 않도록 마스킹, 가리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이제 이 마스킹 비닐 테이프라고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이 뒤에 테이프 뒤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넓게 가릴 수가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철물점에서 판매하고 한 2,000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준비해서 마스킹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테이프를 뗐을 때 테이프 뒤에 비닐이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릴 면적에, 예를 들어서 몰딩을 가리면서 몰딩 위에 이제 이 헤드라이트나 차량 철판을 가릴 것이다. 그러면 이 몰딩 틈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비닐을 덮어주면 되겠죠. 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킹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몰딩 부분 마스킹 했고요. 여기 선 이렇게 안으로 틈으로 페인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마스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잘렸거든요. 투톤 페인트가. 네, 이렇게 선에 따라서 마스킹을 했고, 이 위에 철판에는 페인트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라이트까지 다 가려줬고요. 범퍼 하단 요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가상의 선을 그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LED 등과 여기 선까지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여기를 뿌렸을 때 휠에 이제 그 페인트가 튀길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스킹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요 이제 센서 구멍도 마스킹을 해줘야 되는데, 요 테두리에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센서 부분은 가려줘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시고 칼로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보고 원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칼로 넣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칼을 사용하다가 잘못하다 센서를 긁거나 다른데 흠집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칼을 딱 넣으시고 한 바퀴 이렇게 싹 돌려주시면 되는데, 칼 날을 새 걸 사용해 가지고 날카롭게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뭐 더딘 칼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잘리지 않고 다른 데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작업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센서 가리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를 하고요. 한 뭐 요 정도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가려 주시고, 여기 이렇게 원을 눌러 봤을 때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 보면 이렇게 원이 잡혀요.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이 틈으로 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칼이 들어갈 위치를 확인하시고, 아까 준비한 커터칼 있죠? 커터칼에 날을 새 걸로 날을 할게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새 거 칼날 준비하시고, 네, 여기 이제 칼 이용해서 커터칼로 한번 재단을 해볼게요. 잘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실수하시면 이 센서가 만약에 이제 파손되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센서도 비싸지만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범퍼를 내려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인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해서. 오려진 것 같은데 한번 빼볼까요?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틈으로 이렇게 밀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센서 구멍을 가렸습니다. 센서 이제 여기 면 가렸거든요. 이제 나머지 여기 부위에는 도색이 들어가도 되겠죠. 네, 잘 코팅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원래는 그 도장하기 전에 이 면에 송진포라는 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면 정리와 먼지를 잡아주고 나서 도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송진포가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차가 새 차량이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연식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굳이 송진포까지 쓰면서 도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도장 단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장 이제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 있죠. 하도 도장, 중도, 상도가 있는데, 하도는 도장을 하기 위한 미칠이 되겠고요. 중도는 2차 색깔을 뿌리는 과정이 되겠고요. 상도는 이제 그 색을 코팅해주고 보호해주고 광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투명을 뿌리는 과정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도는 요 아까 준비했던 프라이마를 이용해서 도색을 해줄 건데요. 프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도장이죠. 가장 이 면에 페인트가 잘 들러붙을 수 있도록 바탕칠을 해주고, 또 얘가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해요. 이걸 뿌리지 않고 페인트를 뿌리게 되면 이 플라스틱 면에 유분, 뭐 기름이나 수분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프라이마를 뿌리고 나서 이 프라이마 위에 그 중도 도장을 하게 되면 도장이 더 쉽게 안착이 되고 유분이나 수분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가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도장의 기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마스킹 하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마치 차가 지나가는 터널 같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요거는 왜 이렇게 터널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냐면요, 여기는 어차피 페인트가 끊어지는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페인트를 이렇게 뿌렸을 때 여기에서 딱 끊으면 여기에 분명히 경계선이 생기겠죠. 그쵸? 손으로 만졌을 때도 경계선이 느껴질 거고, 눈으로도 경계선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복원을 하는 목적이 없어져요. 새로운 경계가 생겼잖아요. 다른 데는 수리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터널링이라고 해요. 예. 터널링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터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위에 붙이고 여기는 바늘 테이프를 접어서 터널링을 만드시면, 여기 이제 라카를 뿌렸을 때, 여기까지 뿌렸을 때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경계선이 없이 이렇게 페인트가 묻어나는데, 그 묻은 페인트는 나중에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계가 없이 도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터널링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 꼭 명심해서, 그 차량 구조에 따라 터널링의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거는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장 단계인 기초, 프라이마 도장 작업 진행해 볼게요.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고요. 한 1분 정도 위아래로 흔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초 도장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요 상처 부위, 요 포티 바른 부위에만 뿌려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은 충분히 스크래치를 내주었고, 이제 하도 도장이 들어가 있는 지금 중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도 투명만 벗겨낸 거기 때문에 이 상처 부위는 전체를 다 벗겨냈기 때문에 요 하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위에만 일단 뿌려주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면적에다가 이렇게 대고 가까이 뿌리면 이렇게 액체처럼 흐르게 되죠. 이러면 저희 실패한 거예요. 도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천천히, 시간을 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따라하시고, 보시고 따라하시면 충분히 좋은 면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뿌리셔야 돼요. 한 2, 3회 정도까지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그럼 프라이머가 어느 정도 섞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셔야 돼요. 네, 보시다시피 한 번에 작업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한 2, 3회 정도 나눠서 건조 시간 갖고 그 다음 이제 또 한 번 더 뿌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프라이머 뿌린 게 건조가 됐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건조가 된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살짝 손으로 이렇게 대보시면 네, 이렇게 페인트가 묻어나지 않고 잘 말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바로 2차 한 번 더 뿌려주도록 할게요. 잘 흔들어 주시고요. 예, 천천히 거리 유지 간격 한 15cm, 20cm 정도? 네, 요 정도. 가까이서 뿌리면 얼룩 분명히 생기고 페인트 흘러내려요. 멀리서 천천히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흩날려 뿌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요런 식으로 퍼티가 은폐될 정도로만 이제 밑바탕이 어느 정도 칠해졌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까지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이제 건조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이제 하도가 끝났으니까 중도 도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조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페인트가 지금 이제 하도 프라이머가 잘 마른 상태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작업인 중도 도장이죠. 2차의 색깔 GQ, 아까 컬러 코드 GQ 하단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이 흔들어 주시고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잘 섞여요. 지금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중도 도장도 프라이머처럼 똑같이 한 2, 3회 정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2, 3회 정도 나눠서 그 칠을 뿌려줄 건데요. 한 번에 절대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에 뿌리는 경우는 투명 페인트예요. 투명 페인트는 좀 뿌리는 법이 다르거든요.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제 한 3회 정도로 나눠서 이 GQ 페인트 중도 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섞어주시고 한 1분 정도. 그리고 날이 추울 때는 이 페인트가 얼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그 성분들이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조금 담궈주시고 흔들어 주시면 페인트가 잘 섞여서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웬만하면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굳이 하셔야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좀 뜨거운 물에 좀 담궈 놓으시고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리 간격 유지해 주시고 가까이서 뿌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프라이머 들어간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뿌려주시고 이쪽 면은 흘려서 날려 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뿌려주시면 돼요. 네, 1차 도장 끝났습니다. 1차 도장 건조 후 이제 2차 한 번 더 뿌리도록 할게요. 중도 도장 1차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됐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날도 어두워지고 지금 가을이라 그런지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두워지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바로 이제 2차 도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도 2차죠. GQ. 그리고 페인트 작업이 끝났을 때는 항상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빼놓고 여러 가지의 페인트가 있는데 어떤 게 페인트고 어떤 게 뭔지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어지니까 쓰고 바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작업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도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러닝 아까 이제 건조 시간 한 10분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네, 2차 도장 끝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색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나죠. 옆에 이렇게 GQ 하단 몰딩이랑 보시면 색깔이 좀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어가고 있는데 작업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가 남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신중하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하다가 또 이 상황에서 또 작업을 망치게 되면 시간도 시간일 뿐더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비용도 아깝게 되고 시간도 아깝게 되니까 지금 가장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제 투명을 뿌릴 일이 남았는데 이 중도 도장이 끝나고 이제 상도 투명 코팅이죠. 투명을 뿌려야 되는데 투명이 뿌리면 이제 광이 나고 이 도장면에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제 뿌리게 되는데 투명에서 거의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도 도장이 끝나고 투명에서 어떻게 작업을 마무리하는지 한번 잘 듣고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조 시간 주고 이제 한 번만 더 중도 도장 한 번 더 뿌리고 이제 바로 마지막인 상도 도장 투명 도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도 도장 2차 건조가 눈으로 봤을 때 잘 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혹시나 손으로 만졌는데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손으로 만지게 되면 도장면에 손상이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잘 말랐다 싶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시고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여유 시간이란 이제 계절 상태에 따라 다르겠는데 평균 보통적으로 한 넉넉 잡아 30분 정도면 충분히 건조가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분 정도 건조 시간을 줬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잘 마른 것 같거든요. 이제 3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뿌리고 상도 도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뿌려주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서 뿌리면 안 되고 한 번에 그 위치에서 계속 뿌리고 있으면 칠 흘러내려요.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어가면서 흩날리듯이 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어느 부분은 뿌려지고 어느 부분은 안 뿌려지면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작업의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으로 잘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안 뿌려졌고 어느 부분이 잘 뿌려졌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은 작업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3차 도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차 중도 도장 도색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GQ 페인트가 살짝 보시면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뿌려진 것 같은데 뭐 3차까지 기준은 없는데 이제 그 건조 시간을 갖고 또 한번 작업 결과물을 보고 한 번 더 뿌려야 될지 바로 이제 마지막 상도 도장 코팅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건조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조 시간 충분하게 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조금 많이 뿌렸으니까 조금 더 건조 시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중도 도장 3차까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는 좀 얼룩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건조되고 나서 보니까 색깔이 자리를 잡으면서 잘 맞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투명 도장 들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은 최대 2회까지만 끊을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프라이머랑 중도 도장까지는 날려 뿌리면서 뿌렸어요. 근데 이제 투명은 날려서 뿌리게 되면 그 무광 현상이 일어나요. 광이 안 나요. 대고 천천히 한번 가지고 그 한 번 간 줄을 반을 물어서 한 번 더 가고 반 물었던 줄을 한 번 또 반 물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장을 해야 되거든요. 좀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욕심만 안 내시면 돼요. 속도 조절만 잘 해주시고요. 네. 진행해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가까이 대야 돼요. 투명은 멀리 떨어지면 무광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까이 대셔야 돼요. 네, 투명 1차 도장이 끝났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어떻게 뿌렸는지? 가까이 대고 한 줄 뿌리고 그 한 줄 반을 물고 올라가서 또 한 줄에 그 반을 물고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갔고 가까이서 천천히 올라갔어요. 네. 가까이 대고 뿌리셔야 돼요. 이 중도 도장처럼 흩날려서 뿌리게 되면 절대 광이 안 나요. 보시면 지금 이제 건조 중인데
건조가 돼보고 나서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건조 중이라 아직 색깔이 잘 안 나왔거든요. 한번 건조가 완료되고 한번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가 어떻게 잘 뿌려졌는지. 네, 지금 이제 상도 도장 투명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1회에서 잘 뿌렸는지 지금 충분한 시간을 줬거든요. 투명 같은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두껍게 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광도 잘 나고 제 손이 이렇게 비칠 정도로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조금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서 광이 잘 나는 건지, 근데 눈으로 봤을 때 결과물이 좀 잘 좋게 나와서 1회 도장인데도 잘 건조가 돼가지고 또 도장이 또 잘 돼서 굳이 2차 투명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요, 바로 요 브랜딩 클리너입니다. 예, 브랜딩 클리너라고 해서 아까 이쪽에 저희가 터널 비닐 작업을 해놨잖아요. 근데 페인트를 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쪽에 분명히 칠이 날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칠을 날린 거를 이제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랜딩 클리너가 여기를 살짝 녹이고 새로 도장한 면을 녹이고 기존의 구도막도 살짝 녹여서 둘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분명 경계선에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잘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페인트를 녹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대고 오랫동안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싹싹 스쳐 나가서 뿌려주는 걸로 이렇게 뿌리시면 되거든요. 네. 이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마르고 나서 얘를 하면 페인트가 뭉그러져서 처음부터 또 도장을 다시 해야 돼요. 네. 한 1, 2회 정도만 빠르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어준다는 생각으로요. 네. 여기 터널링 했던 페인트 그 마스킹을 제거해주고, 예, 이제 바로 그 브랜딩 클리너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예, 그 절대 대고 뿌리시면 페인트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칠과 그 신도막의 칠을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흩날려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똑같이 잘 흔들어 주시고요. 빠르게 한 2, 3회 정도만 뿌려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더 뿌리시면 페인트 녹아서 흘러내리거든요. 여기 아까 저희가 마스킹 했던 부위 있죠? 마스킹을 떼내고 구도막과 신도막만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경계선도 없이 잘 나왔고, 네, 광도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날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손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느낌을 보면 부분도색 치고는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 정도면 아까 여기 스크래치가 발생됐던, 흠집이 발생됐던 그 부위였는데 잘 메꿔졌고요.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스킹 비닐을 떼내고 작업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마스킹 테이프까지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네, 보시면 상처가 잘 가려졌죠. 네, 범퍼에 있어서 이 정도 도색 부분 복원이라면 저로서는 충분히 잘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수준의 퀄리티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해보시면 정말 어려운 거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요즘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지하주차장 등에서 접촉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단순히 이제 범퍼 접촉사고로 인해서 범퍼를 뭐 비싼 돈 들여서 교체하시거나 도색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복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더 즐겁고 더 쉬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